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1884년 영국에서 호주를 향하던 미녀네트 호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를 당합니다. 배에는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선장과 항해사, 선원, 그리고 보조선원입니다. 그 보조선원의 이름이 리차드 파커인데요. 이들은 몇 개 남은 통조림과 빗물로 연명을 하다가 마침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보조선원인 리차드 파커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커는 탈수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자 선장과 항해사가 리차드 파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식인을 하죠. 그리고 며칠 후 극적으로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영국에 도착한 후 선장은 자신이 살인과 식인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살인죄로 교수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살인은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당시의 우호적인 여론의 힘을 얻어 6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캐나다의 소설가 얀 마텔이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은 태평양 한복판에 227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 살아남은 인도 소년에 관한 이야기죠. 얀 마텔은 이 소설로 2002년에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안 감독은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하여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상 등 4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뚝딱 철학 순한맛 철학툰을 출간했습니다. 5분 뚝딱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서양 철학사를 좀 더 쉽고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카툰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맛 코드도 간간히 넣었는데요. 쉽게 읽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설렁설렁하진 않습니다. 서양 철학사 전체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으로 서양 철학사의 큰 그림을 스케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파이라는 인도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어떤 소설가에게 들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어릴 적 파이의 부모님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끊기면서 동물원이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파이의 가족은 동물들을 싣고 카나다로 이주하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에 배가 침몰하고 파이는 간신히 구명보트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이에나, 오랑우탕, 다리를 다친 얼룩말도 그 구명보트에 함께 타게 되죠. 그런데 하이에나가 오랑우탕과 얼룩말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파이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배 안쪽에 있던 호랑이가 나타나 하이에나를 죽여버립니다. 그 호랑이의 이름이 바로 리차드 파커입니다. 이제 구명보트에는 파이와 리차드 파커만 남았습니다. 파이는 처음에는 리차드 파커를 죽이려 하지만 뜻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파이는 리차드 파커와 공생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리차드 파커를 피해 구명보트 옆에 작은 튜브를 띄워놓고 몸을 피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폭풍우를 만나 표류를 하다가 이상한 섬에 도착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 천국과도 같은 섬이었죠. 게다가 미어캣도 많아서 리차드 파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물은 산성화돼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섬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이와 리차드 파커는 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표류하다가 멕시코의 해변에 닿게 되죠. 이때 리차드 파커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파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죠. 구조된 파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선박의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파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구명보트에 자신과 호랑이, 하이에나, 오랑우탕, 얼룩말이 타게 되고 하이에나, 오랑우탕, 얼룩말이 죽고 호랑이와 함께 망만대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온 두 사람은 파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구명보트에서 227일을 살다녀 당연히 믿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자 파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구명보트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이의 어머니, 요리사, 다리를 다친 선원. 선원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사는 선원에게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원의 다리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사실 요리사가 선원의 다리를 자른 이유는 다리의 살점을 미끼로 삼아 낚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선원은 죽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선원의 시신을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시비가 붙어 요리사와 파이의 어머니가 다투다가 요리사가 파이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에 분개한 파이는 요리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파이는 요리사의 살점을 미끼로 삼아 낚시를 하죠. 그리고 요리사의 심장과 간을 먹습니다. 파이는 이렇게 227일을 버티다가 구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파이, 리처드 파커, 오랑우탕, 하이에나, 얼룩말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파이의 어머니, 주방장, 선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치챘겠지만 사실 2개의 이야기는 서로 대응을 합니다. 리처드 파커가 바로 파이의 무의식이고 오랑우탕은 파이의 어머니, 하이에나는 주방장, 얼룩말은 선원인 겁니다. 그리고 파이와 리처드 파커가 머물렀던 식인섬은 사실 파이가 식인을 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 아래에는 커다란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성적 욕망과 폭력적 충동이 억압되어 있죠. 그래서 리처드 파커가 처음 튀어나온 것이 바로 구명보트의 천막 아래입니다. 이곳이 바로 파이의 무의식적 공간이었던 겁니다. 리처드 파커가 없었다면 아마 파이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이에나를 이길 수도 없었고 227일 동안의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도 없었을 테죠. 파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리처드 파커와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얼핏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파이가 주방장을 살인하고 식인 행위를 한 것이 진실이고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살인과 식인 행위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두 번째 이야기가 진실이고 첫 번째 이야기는 거짓인 걸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미학에서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름다움이란 여기 작품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미의 대이론, 즉 아름다움이란 이러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비율이라는 입장이죠. 즉 아름다움이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18세기 이전까지 대체로 받아들여졌던 입장이죠. 그런데 칸트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이러한 작품을 보고 가지게 되는 감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돌멩이일 뿐인데 감상자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아름다움이란 감상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인 속성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일까요? 미학에서의 절대 표현주의를 받아들이면 둘 다 맞습니다. 아름다움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음악으로 설명해보죠.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들으면 우리는 화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발디는 음악을 통해서 봄의 화사함을 객관적으로 표현했고 감상자는 그 화사함을 주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흐의 샤콘도를 들으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죠. 왜냐하면 바흐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표현했고 감상자는 그 슬픔을 주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이란 작곡가가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상자는 비발디의 봄을 듣고 공포를 느끼고 바흐의 샤콘느를 듣고 희망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상자는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즉, 감상자가 음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작곡가가 객관적으로 표현한 감정을 감상자가 주관적으로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슐라이어 마하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텍스트를 말 그대로 분석하는 문법적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의 시대적인 상황과 저자의 정신적 상태 등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심리적 이해입니다. 문법적 이해는 텍스트로 드러나 있는 것을 분석하는 객관적 이해이고, 심리적 이해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주관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텍스트를 문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자의 심리 상태 등 컨텍스트를 심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법적 이해와 심리적 이해,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이해를 함께해야 올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작곡가가 음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상자가 주관적으로 똑같이 느낄 때 감상자가 그 음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안증배기를 일으켰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처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했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함마드는 15년간 명사 끝에 대호각성을 하고 알라의 계시를 받았으며 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알라를 참배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부처, 무함마드의 기적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은 이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허구일까요?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인 불트만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인지 그냥 만들어낸 허구인지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야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텍스트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저자의 심리 상태 등 컨텍스트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이해가 함께해야 올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하고 있는데 마구니가 나타나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살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트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21세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예수의 사탄은 명예욕으로, 부처의 마구니는 육체적 쾌락으로, 그리고 무함마드의 귀신 들린 자는 자본의 노예가 된 돈귀신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행한 기적은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부처의 깨달음은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무함마드의 계시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들이 행한 기적은 이해의 대상이지 진실과 거짓의 판단 대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두 개의 이야기 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죠. 굳이 역사적 사실을 따진다면 1884년 구명보트에서 일어난 선장과 항해사가 리처드 파커를 살해하고 시기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두 이야기 모두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사실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가 겪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이해 방식이 더 마음에 드냐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에 파이와 소설가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So which story do you prefer? The one with the tiger. That's the better story. Thank you. And so it goes with God.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